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조유는 달리는 기차 안을 걷고 있습니다. 조유는 기차에서 지난날 그녀를 만납니다. 周瑜， 한 남자를 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자신을 말이죠. 조유가 사랑했던 첸칭은 가난한 시인이었습니다. 조유는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첸칭을 만나죠. 첸칭은 조유에게 직접 쓴 시를 전달합니다. 给我的。那次见面以后，我每天给你写了一首诗。 조유는 이 시로 인해서 첸칭을 사랑하게 되죠. 你跑什么跑？那是个成长在铁路边上的女孩，她将因为一首诗爱上陈清。为了让你听见我的话，有时候变得纤细。微风吹起鳝鱼的冰裂，鲜活陶醉的青瓷，在我手中柔软的如同你的皮肤。它溢出了我的鲜活，由你完全充满，完全充满。 두 사람의 사랑은 강렬했습니다. 조유는 힘든 줄도 모른 채 매주 주말마다 첸칭을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조유는 첸칭에게 삐삐를 선물합니다. 喂，你干嘛买这个也不告诉我？你写的诗可以马上传给我。 하지만 첸칭은 이런 조유의 배려가 부담스럽습니다. 怎么你不喜欢啊？不喜欢。 조유 역시 첸칭의 이런 반응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첸칭은 조유에게 사과합니다. 조유는 첸칭의 사과를 받아들이죠. 조유가 첸칭에게 묻습니다. 陈清，嗯，想没想到将来？没有，没想。现在不是挺好吗？图书馆有书看，也没人打扰。那我呢？ 조유가 보기에 첸칭의 모습은 그저 막연하기만 합니다. 还有你， 저렇게밖에 답할 수 없었을까요? 我话里没这个意思啊，我说的真的不是这个意思啊。 조유는 기차에서 또 다른 남자 장친을 만납니다. 怎么的？您说？哎，商量商量，无非呢就是两个选择。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는 장친에게 조유는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스스로 박살내버리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对不起啊，我不知道这些钱够不够陪你花瓶了。 장친은 울고 있는 조유를 위로해주죠. 사실 조유는 꽃병 때문에 슬픈 건 아닐 겁니다. 花饼是我自己摔的，跟你没关系。 첸칭과의 관계가 삐걱거렸기 때문이었죠. 这是想去哪儿啊？ 조유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장친이 고맙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합니다. 哎，麻烦一下。 그런데 이번 정거장이 天福站。 첸칭의 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선호가 있는 역인가 봅니다. 조유는 장친과 함께 이 역에서 내리게 되죠. 哎，去哪儿啊？去找天福。 조유는 무작정 선호를 찾으러 떠납니다. 장친은 이러고 있는 조유가 답답해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조유는 선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这首诗里面真的有一个很美的鲜湖。 조유는 첸칭이 아름답게 묘사했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그 선호를 너무나 찾고 把 싶었습니다. 我比作鲜湖，你这样太情绪化了。谁跟你我们的？ 장친은 거칠고 제멋대로인 하지만 동시에 자유분방한 조유를 좋아하게 되죠. 哎，你去哪儿啊？谢谢你啊，张寿一。 이제 장치는 기차를 탈 때마다 조유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我去过仙湖了。真的？那你说说，那个仙湖怎么样？ 조유는 첸칭의 대답에 마음이 식습니다. 조유가 생각했던 그 선호는 첸칭의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很美。 조유는 꿈속에서 첸칭과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该撤了。周瑜，该撤了。 첸칭은 먼저 그 손을 놓아버립니다. 첸칭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조유에게는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느낌이었을까요? 엇갈리는 기차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멀어져 갑니다. 看什么书呢？我这书没什么意思，都是兽医的书。 방황하던 조유는 장친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씩 키우게 됩니다. 大姐， 장친은 꿀꿀했던 조유를 웃게 만들어줍니다. 我马上从窗户跳下去。 조유는 장친의 일터로 직접 찾아갑니다. 好了，来了。 장친의 직업은 수의사였습니다. 说句老实话，你跟你那个什么什么诗人不大合适。哎，你觉得我怎么样？啊？ 장친은 어설프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죠. 开句玩笑嘛。 장친은 이제 좀 더 대범하게 조유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你好，上车我送你。不用了，谢谢。 장친은 마을 잔치를 열어서 조유를 초대합니다. 你好，你在意这个？ 送我回去。 하지만 조유는 장친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장친은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我这是人公路边，可水是完全充满的。 장친은 아무리 노력해도 조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첸칭의 그 선호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陈先生，诗写的不错，不过说实话，你现在还没什么名气， 조유는 첸칭의 시가 출판되기를 바랬습니다. 出诗集啊，不像上报纸那么简单。不过还有一种办法，走自费出书这条路。那你多少钱啊？ 시는 첸칭이 썼지만 시집을 내는 건 오히려 조유가 더 적극적입니다. 我敬您一杯。 조유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첸칭에게 왔습니다. 我有话要告诉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죠. 我想让你把诗集出了。我不是。你是我最好的，我知道。 조유는 첸칭 몰래 첸칭의 시 낭송회를 준비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첸칭의 시 낭송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陈青，咱们开始吧。 조유는 마음이 아픕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안습니다. 陈青， 첸칭은 부족하고 모자란 자기 모습을 조유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别再逼我！ 你也听说了吧？全市都在搞经典机构，咱们单位也不能例外。 첸칭은 시골 학교의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你看， 더 이상 돈이 안 되는 글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你这什么意思？就一句话。 첸칭은 시골로 떠나야 한다며 조유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조유와 첸칭은 이별하게 됩니다.
조유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기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我听说，陈清离开以后，周瑜继续每周2次去重阳。周瑜，你真的不想停下来吗？ 조유도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유와 장치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张强， 조유는 장친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친은 조유의 마음이 여전히 첸칭에게 향해 있음을 느낍니다. 留下吧。 조유는 장친과 헤어지게 됩니다. 我真羡慕陈情啊。 조유는 첸칭이 근무하고 있는 시골 마을로 찾아갑니다. 我不想回去了。你不是把我当成周瑜了吧？我见到周瑜了。你这也在做梦吧？周瑜已经死了。 조유가 죽었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他像一团流动的水汽。 첸칭을 찾아가던 조유의 트럭이 절벽 아래로 그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작품 속 제3의 인물인 짧은 머리 공리의 정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현재 시점에 조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 마지막 부분에 이르니 조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죠? 그냥 제3의 인물? 아니면 귀신인가요? 작품을 통해선 그녀의 정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두 인물 모두를 공리가 연기함으로써 왠지 모를 오묘한 신비감을 만들어냅니다. 조유는 장거리 기차를 타고 매주 첸칭을 만나러 갑니다. 기차는 조유의 그 열렬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이자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지치고 아파하는 그녀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안식처였습니다. 흔들리는 기차 속 멀어져가는 저 풍경처럼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의 순간들이 조유의 그 복잡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떠나는 기차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는 조유의 모습은 돌이키고 싶은,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 순간을 향한 조유의 마음이라 여겨지기에 무척이나 안타깝게 전달됩니다. 조유를 비롯한 작품 속 주인공들은 사랑에 기뻐하고 또 슬퍼합니다. 어긋나고 교차하는 가운데 아주 잠시 서로를 마주하기도 하죠. 첸칭이 조유에게 묻습니다. 你喜欢我诗呢，还喜欢我人？ 무엇을 좋아한들 혹은 무엇을 더 좋아한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진들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엇갈린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떠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놓을 수 없는 인연이라 여기게 되는 미련 때문이겠죠. 달리는 기차는 이제 그만 떠나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